오늘의 키워드 불륜. 부모님 너무 시간 남게 하지 말자. 이번 세무조사 때도 처음에는 항상 비슷합니다. 조사 대응을 좀 요청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조사 대응은 일반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신고를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내용을 세무서에서 무조건 검증을 한 번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확인 도장 꽝 찍어주는 그걸 이제 하는 건데, 그 꽝 찍어줄 때 확인이 필요하겠는데 하면은 이제 조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납세자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세무서 가셔가지고 저 소명하러 왔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세무사를 쓰셔가지고 하면 저희는 이제 조사 대응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좀 많이 돌아다니셨었는데 심장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자녀분들이 뛰어가셨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셨대요. 상속세 신고 기간이 6개월 정도 주는데 6개월 사실 돌아가신 분 정리하고 막 그런 걸 빠듯하거든요. 자녀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기로는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부동산이 그때 이제 신고한 것만 한 200억 정도가 넘으셨었어요. 근데 200억 중에서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땅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할 수 있는 투자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상속세 조사할 때 하나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업하시는 분들 세무조사 나오면 힘듭니다. 그 관련 예를 들면 아버님이 2022년 3월 30일에 100만 원 쓰셨어요. 이거 왜 쓰셨어요? 이거 뭐 자녀분 입장에서 어떻게 알아요? 보통 뭐 짜잘짜잘한 금액까지는 잘 확인을 안 하긴 하는데, 뭐 100만 원 이상 같은 거 엑셀로 쭉 정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제 상속인들한테 줘요. 그럼 이제 상속인들이 저희한테 토스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 가름말을 탈 수 있는 만큼 타고, 제가 이렇게 가름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 하나씩 확인을 하고 1년에 2억 원, 2년에 5억 원이 넘어가도록 소명을 최대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가 나와요. 소명을 못하면 무조건 상속세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소명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계좌 내용을 자녀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하다가 이제 적요 중에서 그냥 이름이 써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름 써 있는 분인데 혹시 아세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동창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머님은 전혀 몰라요. 장남분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만 그 자기 이제 5층짜리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2층에서 노래방을 하신대요. 임대 부동산인가 봐요. 임대차 계약서를 달라 그랬는데 그 출금된 금액이 2억 원이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에 5천만 원인 거예요.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자녀분한테 물어봤죠. 금액이 2억 원이에요. 우리 상가에 2억 원 보증금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이 이제 갔죠. 처음에는 그냥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가서 물어봤대요. 근데 사장님이 너무 옛날이라 잘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렇게 좀 답변을 회피를 하셨나 봐요. 근데 금액이 작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5년이 안 된 일에 2억 원이라는 금액이 오고 갔는데 기억이 안 된다고 하시니 자녀분 입장에서도 찝찝하죠. 저희도 어쨌든 자료는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자녀분이 이제 그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수소문을 했더니만 상가분들 다 10년, 20년씩 상가 사업하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서로 다 아시거든요. 야, 그거 불륜했잖아, 걔네들. 자녀분이 다 뒤졌죠, 있는 거. 아버님 뭐 서류라든지 뭐 보통 저희 핸드폰이 있잖아요. 네,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돌아가시면은 풀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풀 수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호칭이 자기야. 산에 가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은 골프를 치러 같이 갔다가 뭐 심의준수위원회 activated. 장남분이 눈 돌아갔죠. 그래서 카톡 내용하고 맞춰가지고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지 뭐 통장 이체 내역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세무사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돌아가신 분하고 사장님하고 이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결국은 하신 거죠. 불륜에 세금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으면 안 하실 건가요? 상속세라는 거는 전체 상속 재산에 매기는 거예요. 부동산도 200억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상속세 세율이 50%. 그러니까 뭔가 발견이 되면은 거기에 50%가 세금으로 따박따박 붙는 구조예요. 근데 이분이 받으신 2억이 이 상속 재산에 엎어는 질 텐데 우리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라는 건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확인이 됐잖아요. 실제로 금액이 있다는 거를 받을 수 있냐 없냐는 둘째의 문제인 거고, 상속세까지 더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발견하는 금액의 50%. 그럼 저희가 아까 출금했던 금액이 2억이었으니까 상속세를 1억을 더 맞는 거고, 거기에 더 해가지고 신고를 못 했잖아요. 빼고 했잖아요. 잘못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최소 10%가 붙고 1년의 이자가 그때 당시에 9% 정도 됐거든요. 연이자가 9%가 붙어요. 그때 당시에 한 1년 10개월 정도 됐었어요. 그럼 대략 이제 한 18%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상치 못했는데 세금도 한 1억 한 3천 맞는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세금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이분이 받은 거 맞아? 아니야. 받았다? 증여세를 이분한테 매기기는 해요. 증여세가 이제 한 3천 정도 나옵니다. 이분이 증여세를 내면은 그 3천만 원만 이 전체 1억 중에서 빼줘요. 그럼 결국은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7천만 원 플러스 알파를 이 상속인 분들은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안내를 드렸더니만 그걸 왜 우리가 내냐? 이 사람이 내게 하면 안 되냐?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누가 내든 상관없다. 우리는 전체 금액으로 납부서를 주겠다.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2억만 받았으니까 난 2억 받은 거 땡. 그래서 증여세 내고 난 갈래. 그럼 이제 이 상속인들이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려면 법원에 가서 얼굴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어머님이 얼굴 보고 싶겠어요? Oh, no. 예, 난 당장 얼굴을 보기 싫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소송까지도 안 가고 그냥 빨리 끝내자. 예,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냥 증여세를 내고 결국은 상속인분들이 세금까지 냈어요. 당초 신고를 할 때 67억 정도를 냈었고 가산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거의 1억 원 가까이를 냈으니까 굉장히 좀 아까운 세금이었죠. 부모님이 너무 시간이 많으신 게 항상 좋지만